인사드리겠습니다. 공단기에서 면접 강의를 하고 있는 이진우 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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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박수를 받아볼 일이 있겠습니까? 그, 지난 토요일에 필기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도 공단기 2층에도 별도로 강사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이 있어서 보니까 기출 문제가 있더라고요. 뽑아놓은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한국사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보고 지금 풀라고 해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나마 행정학, 행정법 요거는 반 정도는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이번에 시험도 좀 어려웠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 이런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아니죠. 설명회인데요. 설명회인데 좀 6시 반부터 해서 20시까지 해서 90분간 전체적으로 지난 면접이 어떤 식으로 국가직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하고 다르게 필기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 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실제 면접일까지 6주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즉 한 달 반가량.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너무 수험생들의 그런 오랜 기다림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5월 7일 날 발표가 나고 실제 면접일이 26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의 계신 분들께서 본인의 합격 여부에 대해서는 장담을 사실은 못하고 긴가민가 상태에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기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그때 명단에 필수적으로 죄송합니다. 필수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준비하는 거 하고 사전에 미리 이게 어떤 거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러면 내가 지방직 공부도 하는데 좀 어느 정도 밸런스 맞추겠다라고 아는 상태에서 준비하는 거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정말 잘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신 걸음 헛되지 않도록 많이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니터를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전자칠판을 주로 이용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관계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지금 받으신 자료가 2개입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 기출문제 분석 및 향후 면접 준비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오늘 강의의 전부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단과 강의 및 관리형 면접반 강의 계획서라고 학원에서 많이 홍보하라고 했는데 저는 약간 민망해서 일단은 앞에 있는 이 표지 위주로 우리 실제로 정말 알고 싶어하는 면접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획서는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우선 모니터 보겠습니다. 이제 면접 준비 방향 관련해서 페이지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강의한 목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장의 면접 개감 및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해서 지금 칠판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그동안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 특히 우리 국가직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지방직 면접하고 다르게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변동이 있고 해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접에서 필요한 과목,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과목별로 우리 면접은 국가직 면접은 2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리고 본인의 직렬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목차 보시면 면접 준비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수 분들께서 지방직 면접하고 그다음에 지방직 시험하고 서울시 시험까지 장래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물론 이제 국가직에 올인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면접에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면접 개감 및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1페이지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관 보시면 면접 진행 절차라고 해서 지금 모니터에서 좀 띄우겠습니다. 앞에 게, 여기 있네요. 순서를 보시면 1번, 2번 되어 있는데 좀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오전, 오후 또는 자기가 지정된 시간에 모여서 응시자 대기장에서 모여서 전체적으로 면접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응시자 설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보시면 출석 확인 및 응시 요령에 대한 교육, 여기 보시면 별도의 교육이 있고요.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평정표라고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강의 한 2페이지 한번 잠깐만 봤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또는 오후에 특정 시간을 나중에 발표를 하고요. 합격자 발표할 때, 필기 합격자 발표할 때. 그래서 처음에 모였을 때 이런 식으로 면접 준비하는 겁니다. 면접 시행합니다. 라고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평정표를 2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2장. 왜냐하면 면접관이 2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은 인사혁신처 사무관분 5급 사무관분이 한 분 오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지원 직렬 관련해서 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금 세무직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괜찮습니다. 예, 내려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정직 분들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내려주시죠. 예. 그래서 세무직이나 교정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별도로 면접을 날짜를 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확하게 이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찌되었건 해당 그 지원 직렬 관련해서 지원부처, 청 단위로 사무관분이 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직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분들 어려우시죠? 가면 까마득하게 어렵다 생각하시죠? 어렵게 느끼시는데 제가 5급 강의도 하고 이제 7급 면접 강의도 하고 지금 따로 강의하는 게 실제 현직자 분들이 4급으로 승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역량 면접, 심지어 서기관님들께서 고공단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역량 면접 이런 것도 진행을 하는데 막상 뵈면 여기 계신 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면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진짜 면접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그런 분들 1년에 제가 못해도 한 200분 정도는 사무관분들 뵙고 서기관분을 뵙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강의에서는 경쟁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모인 상태에서 별도로 자기기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자기기술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자기기술서니까 본인의 소개와 관련된 것인데 지방직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특정 기간을 정해서 특정 항목을 제시하고 업로드 방식으로 또는 서면 제출 방식으로 하는 것에 반해서 우리 국가직 면접은 시험 당일날, 즉 면접 당일날 가서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자기에 대한 기술서는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의 과거에 대한 진술, 대표적으로 뭐 보통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경험 관련한 질문이 아주 핵심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7년 작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면접 문제도 다 문제 뱅크거든요. 제 동기들 제가 이제 모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서 제 동기들이 다 서기관 그다음 사무관들인데 제가 50일에 합격자입니다. 2007년에 행실 합격했는데 그래서 현직자분들 보면 전부 다 문제뱅크를 원래는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교수님들이 주로 내는데요. 면접 문제는 현직자분들이 많이 내십니다. 거의 대부분. 왜 그러냐면 경험은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은 경험에 대해서 기재하시오. 본인 최근 또는 학창 시절에 주위 친구들과 갈등이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기재하시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경험, 예상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조의 의미로 노란색을 쓰겠습니다. 이게 특정 상황에 대한 그런 자기기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땡땡 교도소에 근무하는 땡땡 주무관이다. 당신은 땡땡 세무서에 근무하는 누구다. 당신은 통계청에 근무하는 누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특정 지위를 가정하고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입직하고 나서 맞닥뜨릴 각종 상황에 대한 질문들.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나왔던 것은 과거의 본인에 대한 그런 경험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두 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작성 시간이 20분인데 일반적으로 경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통상적으로 8분이면 충분히 정리 가능한데요. 이 부분이 좀 어려워서 12분 정도는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이제 초반부터 해서 이 부분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보강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현직자분들 통해 가지고 문제뱅크를 통해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보강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내냐면 거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민원 받았던 사항 계속 나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본인이 기억에 남았던 그런 사건들 그걸 문제화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것들을. 그러니까 문제를 받는 순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정교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대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인허가를 하지 않았던 사안인데 상급자가 누구의 청탁을 받고 인허가 해주라고 한 겁니다. 그건 답안 구조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뭐겠습니까? 고민한다. 조용히 상급자 혼자 있을 때 단체로 있으면 안 되니까 조용히 찾아가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완곡하게 말씀드린다. 또 그래도 지시하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설득한다.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뭐가 정답인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인데 다른 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A 답이 좋은데 이런 분들이 나는 A 답이 좋다. 자기가 B 답을 기재했는데 A 답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력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2008년 문제에서는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경향은 그 추가 채용이 있었거든요. 작년 12월에 추가 채용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강조되는 양상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죠? 교재 1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5분 발표 과제 검토라고 해서요. 이게 우리 999까지 면접에 있어서 2015년부터 들어왔던 새로운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 발표에 대한 과제 검토라고 해서 별도의 문제를 주는데요.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교재 강의안입니다.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 페이지에 A4 용지를 줍니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딱 요 종이를 주는데요. 다음 질문지를 보고 10분간 메모를 한 후 5분간 발표하십시오. 5분 동안 발표하는 건데요. 질문지는 발표 후 당연히 반납하겠죠. 보기도 싫을 건데. 그 다음에 질문 보시면 다음은 2016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헌장의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자세를 언급하고 헌장 중 추가하거나 수정을 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자유롭게 발표하시오 라고 하고 공무원 헌장을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하나라고 밑에 되어 있는데 보이시나요? 4개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공직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혁신처에서 2015년에 여태까지는 그동안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시면 서울시 공직가치 교재집,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교육청은 교육청 단위대로, 지금 말하자면 각각의 교육기관들이, 공직 관련한 기관들이 전부 다 공직윤리 관련해서 교재를 따로 냈습니다. 그 공직가치가 너무 혼재되어 있어서 2015년에 인사혁신처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부 공무원하고 외부 국민들 여론조사에서 총 9개의 공직가치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9개의 공직가치는 너무 필수고요. 거기 더해서 이 공무원 헌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2가지 공직가치가 있어서 총 11개입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미리 좀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에 보시면 창의성과 전문성이라고 보이시나요? 요게 2017년 우리 면접이 이제 작년 상반기에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무수한 면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민간 경력자부터 해서 무수한 면접이 있었는데 그 과정의 기출문제 흐름을 봤을 때 이 창의성, 전문성 요 두 개는 좀 핵심적인 공직 가치로 변신을 했고요. 혹시 농업이나 임업이나 이렇게 방통이나 기계 이렇게 기술직 분들 계신가요?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한 명, 있네요. 예, 예.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전문성 관련한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분 발표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부분은, 페이지 넘겨가지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아까 여기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10분 동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메모를 하는 것이고요. 메모하고 나서 신분 확인,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시험 관리관에게 응시표와 신분증을 제출한 후 본인 확인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실에 입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뭐 이제 AT 센터라든지 킨텍스라든지 굉장히 큰 곳을 빌려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표현은 면접실이지만 실제 가보시면 이렇게 파티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쭉쭉 다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여기 면접관분이 이렇게 두 분이 계시고요. 여기 의자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약 1.2m 이 정도. 그래서 아주 서로의 그 긴장감, 그다음에 대상자의 그 절박함과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작은 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실에 가서 착석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실에서 진행되는 게 총 40분입니다. 40분.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 발표를 20분 동안 별도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5분 발표도 10분 동안 메모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공무원 원장에 이런 가치, 요거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게 중요하다. 이런 거 찾아서 작성을 다 하고 나서, 메모를 작성하고 나서, 실제로 현장에 가시면 여기서 면접실에 들어가셔서 5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발표라는 것을 진행하고요. 지금부터 공무원 헌장상 추가하였으면 하는 공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목차를 5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직 가치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헌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공직 가치 및 공직에서의 구현 사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추가하고 싶은 공무원 헌장상의 공직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직하고 나서 저의 각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종이는 들고 있겠죠. 메모를 했으니까 여기 밑에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덜덜덜 떨면서 이게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는 통상적으로 5분인데 5분 채우는 분 제가 작년에도 관리형 면접관 해봤지만 없습니다.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3분 정도 채우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5분까지 채우면 좋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요. 면접관님 여기 보시면 두 분 있죠? 두 분이 보통 우리가 8시 오전 같은 경우에는 7시 50분 또는 8시 20분 매해 달랐지만 오시는데 면접관님들 06시 30분 요때 도착해요. 그래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5월 26일부터 면접인데 그 전날 보고서 보시고 지시하시고 야근하시다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좀 현실적으로 따로 면접관 해도 그렇게 수당을 많이 주시지도 않고 한 번은 재미로 재미 표 죄송합니다. 한 번은 호기심으로 하지만 계속하면 그 다음에 일을 못하면 완전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요 두 분께서 오전에 4분 5분을 하고 나면요 진이 빠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두 분을 한 조라고 하겠습니다. A, B 면접관을 한 조라고 했을 때 오전에 1, 2, 3, 4 오전에 통상적으로 4분 아니면 5분을 보게 되는데요. 똑같이 5분 발표 주제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 얘기를 제대로
듣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첫 번째 집중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표하시면서 키워드 정도 기재를 하신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뒤로 갈수록 여기의 중요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앞에서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답이 안 나온 거에 대한 중복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정사업본부에 지원하셨는데 우정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공직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그 문제 관련해서 전혀 관계없지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공직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5번 칸에다가 공직 가치 9개 더하기 전문성, 창의성 이렇게 써주시겠습니까? 총 11개입니다. 11개. 그리고 이거는 그 면접관님들이 너무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공직 가치 관련해서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하고 나서 현직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교육 이거 다 했습니다. 공직 가치가 뭐다. 그다음에 2016년에 제정된 김영란법, 청탁 금지 및 부정 청탁 및 그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요거 관련해서 다 교육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개별 면접인데요. 이 개별 면접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기술서 이미 써놓은 거 있으실 거 아닙니까? 모인 상태에서 요거 관련해서 관련된 질문, 그 다음에 개인 신상 질문, 공무원 왜 되려고 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뭐 병무청입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그 다음에 본인의 지원 직렬에 대한 이해도. 그래서 뭐 세무직렬 지원하셨는데 최근에 그 세무정책 관련해 가지고 조금 아쉬운 뭐 정책 같은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본인이 예, 제가 봐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면 그거는 뭐 이제 현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이런 표현이 제일 좋겠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이 국민에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다만 우리 내부 자원, 이를테면 예산이라든지 인력상의 한계로 인해서 더 많은 대상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낀다. 그거는 면접관 입장에서도 그건 그럴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직 공무원하고 선후배 관계라 생각하시고 초임이라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로 이렇게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자기기술서 이제 공통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017년 자기기술서 공통 문제가 있는데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지원하는 부처와 부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서죠. 왜냐하면 일반 행정분들 제외하고는 본인이 근무하는 부처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부서, 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 과. 또는 지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전국이 지역 단위로 모은 곳 관련해서는요. 또는 관심 있는 정책은 무엇이며, 부서는 무엇이며, 이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했던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시일 전부 다 전직렬 모두 1번 문제는 요 문제로 공통, 2번 문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본인의 지원 직렬 관련해서 구체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래는 통상 1번이 경험으로서 뭐 갈등 관계라든지 위기 극복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걸로 대체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도는 한 달에 걸쳐서 진행되다가 무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있는 추가 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지고 일반 경험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요거는 본인이 이 지원 직렬 관련해서 쌓아놓은 그 경험들의 총체입니다. 총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지 완벽한 내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학교 교과목 수강 같이 본인의 전공과
지원 직렬에 괴리가 있는 분들일수록, 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기타 대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많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무직 분들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땡땡 세무서에 근무를 하고 싶고 세무직을 지원했는데 전공이 회계나 이쪽이 전혀 아닌 거예요. 심지어 뭐 이공계를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전문성 관련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 중에서 기본적으로 소통이라는 것이 있다. 소통. 민원인의 불편사항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순차적인 민원 해결, 이런 것들이 관련 역량인데 내가 이러한 역량 자체를 뭐 전공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땡땡 봉사활동, 땡땡 대외 활동을 통해서 취득을 했다, 얻었다.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이 공통 접점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고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요 1번 항목은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제가 별도의 예시 답안을 달아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하는 부처 및 관련 역량, 그 다음 지원 부처, 과까지 좀 세부적으로 좀 기재하시면 좋고요. 관심 있는 정책, 땡땡 업무, 뭐 예를 들어서 고용부 같은 경우에는 취업지원센터 관련해서 뭐 청년 실업 관련해서 관련 지원 업무 이런 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모는 관련 활동 및 교내외 활동 및 기타 활동, 그 다음 세 번째는 나의 각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부분은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또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예. 4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전체 과목 개관 박스가 있는데요. 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모니터 화면에는 없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제 개별 면접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2개에서 이제 3개의 자기 기술서 항목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 및 상황 해결 방법 등을 작성한 후 기재 내용 및 직무 수행 능력, 그 다음에 공직관 등을 인터뷰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 17년 최근 2개년에는 자기기술서 항목이 2개였습니다. 2015년 이전까지는 3개였습니다. 시간은 동일합니다. 20분 동안. 그래서 시간 활용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올해는 2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시간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상황 같은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5분 발표 보시면 공직 가치 또는 사회 이슈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개선 방안 등을 메모하고 작성 내용에 대한 발표 및 인터뷰를 진행하는 유형인데요. 원래는 이게 시행 3년이 됐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3년을 시행을 했는데 2015년은 무조건 청렴. 이건 쓰실 필요 없습니다. 공직 가치 중에 청렴 관련한 게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요. 2016, 그 다음에는 청렴 외에도 다양한 공직가치, 이를테면 뭐 다양성, 그 다음에 민주성, 그 다음에 창의성, 뭐 다양한 공직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개 성관직렬이라든지 몇 개 직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정책 관련해서 정책 문제까지 나오는 굉장히 다양한 양성이었는데요. 작년에는 다시 일반적인 다양한 공직가치, 청년까지 포함해서요. 더하기 특정 상황에서의 경험. 다시 하겠습니다. 상황 해결. 이라고 해서 마치 이 문제 조금 이따 보겠는데요. 자기 기술서 의 상황 문제같이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은 별도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직가치 관련한 부분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면접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요. 우선
여기 칠판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가 모든 과목은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작성이라는 게 있고, 작성한 거를 보고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기초 신상 서류를 내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작성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자기기술서 작성 용지라고 해서 NCR 용지, 이 좀 표현이 조금 이렇게 어려운데요. 은행에 가시면 뭐 이 금액 얼마 이렇게 하면 뒤에 파란 글씨 나오는 거 아시나요? 현장에서 복사 일일이 못하니까 위에 쓰고 나면 밑에 파란 글씨가 남습니다. 그거를 하나 작성합니다. 그러면 면접관 두 분이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작성 시간이 20분은 말씀드렸고요. 주요 인터뷰 내용은 자기기술서 기반 인터뷰, 개인 경험, 공직 가치 관련한 별도의 인터뷰고,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원 직렬의 직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터뷰가 좀 많았었고, 그래서 교정직 분들은 교정학 같은 거 선택 안 하신 분은 별도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거나, 세무직 분들도 마찬가지로 특정 이제 전문 지식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주요 용어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따로 익혀 두시는 게, 홈페이지 보시면 주요 용어 설명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익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요. 밑에 메모 보시면요. 개별 면접은 작성과 인터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작성을 위한 시간은 20분입니다. 한 페이지 문제지하고 별도의 작성 용지, NCR 용지를 배부받고 문제를 검토한 후 답안을 작성합니다. 예전에 특정 직렬 같은 경우에는 자기기술서 작성 시간이 10분 정도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세무적인 얘기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문제도 한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즉 말하자면 작성 시간 관련해서 힘든 경우는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를 위한 시간은 30분입니다.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발표는 없습니다. 발표. 내가 뭐 기재한 거에 대해서 일일이 발표 안 합니다. 5분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기재한 거 가지고 면접관님들께서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뭐 갈등 조정 경험이 있으면 뭐 이렇게 기재하셨는데 뭐 이 어떠한 내용이냐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질문지 개수는 일반적으로 두세 개인데 최근 2개년의 경우 두 문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오 페이지 보시면 이게 자기기술서 기출문제인데요. 현장에 가시면 이 종이를 한 장을 줍니다. 한 장을 줍니다. 그리고 별도로 답안지를 받습니다. NCR 용지를.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자료도 없이 가지고 있는 교재나 이런 거 펼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오픈북은 아니고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 가지고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20분이 끝나면 이거 다 회수해 가시거든요. 자기기술서를 회수를 해 가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전에 네 번째다. 네 번째면 자기기술서는 한꺼번에 다 작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분들이 5분 입실하고 나서 면접하고 나서 자기 기다립니다. 자기 기술서에 뭘 썼는지 순간적으로 까먹습니다. 그래서 20분 지나고 나서 별도 자기 메모장 있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요. 중간에 쓰면 안 되고요. 끝나고 나서 본인 경험 뭔지, 그 다음에 공무원 헌장 관련해서 추가해야 될 공직 가치가 내가 뭐 썼는지 그거 써두셔야 됩니다. 당황하잖아요. 현장에서. 제가 뭘 썼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모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에 말번, 그러니까 끝번호 분들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시면 이렇게 충분한 공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초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어떤 방향으로 써야겠다 이런 게 정리가 됩니다. 이 모니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거 칠판. 본인은 사업보조금 지원 담당자이다. 그동안은 업무가 많아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한 업체가 작년에 제출한 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업보조금은 이미 지급된 상태이다. 이미 지급됐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그 상급자가 뭐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본인이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그러면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꼭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러면 회수해야지. 지급됐지만 회수한다. 아니면 요건 갖춰서 일단은 보완해서 회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부담 절대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정답 있는 거 아니니까요. 회수한다.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잘못이지만 회수한다. 괜찮습니다. 예. 예, 잔인한 분들 있네요.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회수하지 않는다. 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게 특별하게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사결정 관련해서 본인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런 상황 문제 관련해서는 처음에 어떤 내용을 기재하시냐면 상급자에게 여쭤본다. 보통 기재를 합니다. 첫 줄에. 그런데 상급자에서 여쭤보면 그걸로 해결될 문제면 문제로 뭐 하려내겠습니까? 본인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 뭐 1단계 상급자한테 관련 선례를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주변 분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그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부터는 자기 의사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반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중하게 반환 요청을 하되 문제가 되는 부분,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책임을 감수한다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데요. 옆에다가 한번 기재 좀 해주시겠습니까? 꼭 이 문제와 관련된 게 아니라 최근에 나왔던 거의 많은 상황 문제에 많은 것들이 보면 업무 처리를 잘못한 경우에 업무 처리 방향, 수습 방향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업무 처리 관련해서 요거는 원래 이번 주 토요일 수업에서 말씀드릴 건데 못 오시는 분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쓰겠습니다. 어떤 잘못된 사업이라든지 뭐 업무 처리입니다. 업무 처리에 관련해서 후속 조치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안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적절하게 사과를 한다. 1단계. 2단계 추가적인 관련한 조치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내부자이면 징계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외부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러니까 민원인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보상이나 이런 걸 해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지한 원인 분석을 해야 되고 다시는 유사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요 문제가 이렇게 처리된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최근의 문제 경향 중에 상당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상 유출돼서는 안 되는 정보인데 유출이 되었다. 우편우정본부 같은 경우에는 업무 관련해서 이러한 잘못이 있었다.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3단계는 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과를 누구에게 할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가 굉장히 문제돼서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잘못인데 뭐 책임자 예를 들어서 장관급에서 대국민 성명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 큰 사건인가? 오히려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규모 면에서도 이메일 통지, 직접 면담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할 것인지도 잘 기재가 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5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1번은 고정, 2번은 상황이고요.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예, 1번은 고정이고요. 1번은 좀 중요하니까 올해
뭐 올해 직접적으로 자기 기술서 나온다고 보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요. 어, 2번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번 보시면 우적사업본부의 우편 담당 주무관인데 한 방송사에서 우편 관련 배송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뉴스를 보도하였다. 그 이후 대량으로 우편을 이용하던 고객, 기업 고객 같은 경우에는 뭐 대량으로 이용하니까 다른 민간 물류업체를 이용하겠다고 한다. 이때 주무관으로서 어떻게 대처할지 기재하시오. 해놓고 요 주무관 참고하시고요. 옆에 이거 참고만 해주십시오. 이걸 대외 증명이라고 합니다. 대외 증명.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이 6급 이하 공무원 분들에 대해서 다 주무관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6급에서 9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보면 서기보 이런 식으로 해서 대외 일반 국민들이 호칭하는 해당 직원분들이 호칭하는 것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급에 따른 민원인들의 차별이 발생하고 업무 처리에 있어서 일종의 신뢰, 권위 문제가 있어서 대외, 외부에서 부르는 직명, 호칭을 주무관으로 다 통칭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무관 하면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급 이하의 공무원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6페이지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6페이지 봤고요. 그 다음 7페이지인데요. 요것도 1번이 그렇고 병무청 A과 주무관인데 병역 등급 판정과 관련해서 한 대상자에게 땡땡 등급 판정을 하였으며 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사항이다. 그런데 이를 진행한 용역업체 실수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그런 부분이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정보들, 본인의 좀 내밀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 있고 또 역으로 옆에 한번 써주시겠습니까? 그러한 개인정보 보호 사안을 제외하고 별도로 최근에는 알 권리라고 해서 관련 공직 가치는 투명성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면접에서 많이 질문이 들어왔던 건데요. 세무직 5급 5분 발표, 세무직 5분 발표 작년 문제가 뭐 최근에 뭐 UCC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주적인 결정 참여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강조되는 공직 가치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성, 뭐 투명성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투명하게 국민이 알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달라는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 이거를 정부 3.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지원 직렬 홈페이지 가시면요. 오른쪽 상단에 전부 다 정부 3.0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정부 1.0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정보 제공, 정부가 정보 제공하는 것만 해도 어디냐? 그 다음에 2.0은 소극적으로 민원인이 업무 공개 요청하면 그에 응하는 수준. 근데 지금은 3.0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정보를 공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 혹시 개헌안 발의된 거 아시나요? 대통령께서 스스로 직접 대통령 또는 이제 그 국회 가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발의를 한 상태인데 거기 보면 개헌안에 22조에 예전에는 그 언론 출판의 자유 그거를 그 규정을 추론해 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지금은 여기 아예 신설을 했습니다. 아직 통과 여부는 이제 이번에 뭐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 아예 명시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사망에는 뭐 국가는 국민의 어떤 정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되는 그런 국가의 의무까지 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왜냐하면 정보 격차 자체가 경제적인 격차까지 이어지니까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터넷 교육, 그다음에 정보 제공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알고 있으면 좀 이렇게 언급할 때 좀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상황제 시형 문제 기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직렬이 굉장히 다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지원 직렬 관련해서 관련된 문제들이 상황제 시형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누적이 되어 있고 최근에도 계속 문제를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논리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리스트 옆에다가 좀 써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판단, 내가 이렇게 하겠다. 왜냐? 이러한 근거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보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3단계 구조로 기재하는 게 좀 무난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지지하는 것들인데 결론이 너무 앞에 있을 경우에는 일종의 본인의 의사결정 과정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좀 완곡하게 표현하자. 이렇게 해서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시간적 흐름에 의해서 기재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이라도 상관없다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내가 무조건 이렇게 써야지 이렇다기보다 문제의 양상 또는 강도에 따라서 유형을 좀 나눠서 나 이 문제는 이렇게 쓴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서 9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작년에 기출 문제인데 문제가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 문제들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9페이지고요. 이제 10페이지부터는 작년에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기재하신 겁니다. 근데 기출 문제를 이거 누가 쓰냐 싶죠.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우리 면접, 관련 면접반 끝나고 나서 또 면접을 여러 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7급 국가직도 하고 뭐 5급 공채 그 행정직 기술직도 하고 그다음에 9급 추가 채용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분들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작성한 답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안의 내용을 보시고 너무 내가 이거 쓸 수 있을까 싶으신데 요 분들도 처음에는 두 줄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연습하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1번의 우정 문제 보시면 이거 한 줄 좀 삐져나왔는데 보이시나요? 작성했을 때 죄송합니다. 이 사투리인가요? 이게 삐져나왔다.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한 줄이 넘쳤다. 한 줄이 넘쳤다는 건데요. 한 줄 정도 넘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게 총 12줄이거든요. 12줄인데 한 줄 정도는 넘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조금 넘어가죠. 박스를 초과합니다. 요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에 뭐 하면 뭐 초과하면 뭐 꽈락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요. 미흡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일반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고용 문제인데요. 두 번째 네모에 보시면 대처 과정 및 근거 보이시나요? 보시면 이렇게 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표를 사용할 수 있어서 글씨가 안 좋은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표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씨가 작은 분들, 그 다음에 글씨가 조금 옆으로 기울거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표를 사용하고 1단계, 2단계 보시면 밑줄이 있습니다. 밑줄 처리도 가능합니다. 즉 표나 표 사용이라든지 밑줄 처리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임의로 강약을 둘 수 있습니다. 아니 워드로 친다면요, 뭐 본인이 워드 한글 친다면 이렇게 굵어가지고 글씨 좀 키우고 그 다음에 굵은 글씨 그 다음에 좀 기울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손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이기 때문에 본인의 강조를 위해서 표나 밑줄 처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3번의) 병무 보시면 이제 단계 보이시나요? 1단계 문제 인지 및 사과, 그 다음에 2단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상자, 보호 및 보상, 그 다음에 3단계는요 재발 방지 및 사후 대처에서 단계별로 기재된 그런 형태고요. 일반적으로
사과 보상, 그 다음에 재발 방지 이런 흐름으로 기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 부분을 다 담아봤습니다. 병무, 전산방송, 선관, 관세 다 있고 세무, 교정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우리 지원 증렬 관련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판단하시면 되겠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러한 작성 내용을 2017년 말고도 실제 예시 답안을 2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해서 웬만큼 최근 3개년간, 최근 3개년이 아니죠. 2011년 거부터니까 최근 7개년간의 어려운 기출문제들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생분들 이제 면접 준비하면서 썼던 그런 내용들 다 담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통상 한 60분 정도 하면 좀 힘들어서 좀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여쭙고 싶은 게 이게 8시에 무조건 끝을 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꼭 8시, 지금 혹시 기차표 끊으신 분 계십니까? 내려가시거나 아니면 10분 정도 조금 더 해도 상관없을까요? 그러면 조금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려고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강의를 좀 지루하게 한다는 모양이네요. 예, 예, 그러면 지금 27분인데요. 40분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되도록이면 8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끝내겠습니다. 5분 발표, 쉬고 나서 5분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